우연은 없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연의 다른 말이 필연이죠. 결과가 그렇게 도출된 거는 결과가 그렇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지. 얼마 전에 얼마 전일 것도 없죠. 9월 3일 날이 중국의 전승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5일이 광복절이죠. 근데 중국은 15일 아니고 9월 3일이 전승절이에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 왜 9월 3일이냐면 일본이 중국에게 패전했음을 문서로 중국에 제출한 날이 9월 3일이에요.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했음을 문서로 중국 정부에 무릎을 꿇고 올린 날이 9월 3일입니다. 올해는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80주년이에요. 그래서 80주년 전승절 행렬이 열렸고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모두가 그 전승절 행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서방에서는 중국이 서방에 대한 도전을 선언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올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무엇을 중국이 드러냈냐면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중국은 미국과 맞서는 것을 피해왔어요. 적어도 무력으로 충돌하는 건 피하려고 했죠. 근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더라도 패전하지 않을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 확신이 선 거는 믿음이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과의 대결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전쟁에서 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섰다는 이야기를 말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그 전쟁에 휘말릴 거라고 걱정을 하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할 거라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야 하느냐, 쓸데없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미국 전쟁 못합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전쟁할 결심이 섰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트럼프는 그 용기가 없어요. 왜? 중국과의 전면전쟁은 이라크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도 손발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쟁 못해. 중국하고 맞서 정말 전쟁을 하면 미국도 그거로서 괴멸이에요. 핵전쟁의 승자는 없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중국 앞에 줄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둑용어로 양군마라는 거예요. 우하기에서도 자상기에서도 아직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와 같아서 왼쪽 언덕에 풀도 먹고 오른쪽 언덕에 풀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왼쪽 언덕은 중국이고 오른쪽 언덕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도랑이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가 왼쪽 언덕에 풀도 먹기 어려워졌고 오른쪽에 풀은 더욱 먹기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왼쪽에 풀은 먹는 데 어려움은 덜어 있었지만 오른쪽에 풀을 먹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왼쪽에 언덕의 풀보다 오른쪽의 언덕의 풀을 먹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한민국에서 입 가진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미국하고 왜 관세 협상 문서에 사인하지 않느냐. 내가 바둑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양곤마라고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서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인하면 안 돼.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훨씬 싸다, 헐하다.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한국이 발표한 거는요. 미국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흑자의 25년치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본 흑자의 25년치라는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한국은 5년 안에 정말 내가 겨울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아파트 반값 뛴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지. 과연 이재명 정부가 버틸 힘이 있나? 무슨 힘으로 버텨?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이재명이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은 기꺼이 선택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한데. 대한민국이 망해도 이재명이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은 거기에 표를 던질 사람이 수두룩해 대한민국에. 그런데 무슨 수로다가 그걸 견디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은 양군마라 그러는 게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해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던 기나라 사람들이 이웃나라가 침공해서 멸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기에 나오는데 미군 철수 안 합니다. 아니 못해요. 중국의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최단거리가 평택 미군기지요.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미군의 기지가 평택이에요. 아니, 미국이 바보요? 문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노예들이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인데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지배를 하거든. 이들은 미국에 충성하지. 이들의 조국은 미국이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에 내가 말했습니다. 죽음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죽음의 쓰나미에서 살려면 방파제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당신이 죽음의 쓰나미에서 죽어버리면, 당신이 가지고 죽음의 쓰나미에 휩쓸려 죽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음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누군가는 죽고 죽음의 쓰나미에 휩쓸려도 누군가는 살죠. 당신이 그 죽는 편이냐? 사는 편이냐?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도 우리가 아무 걱정을 안 하고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나를 때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마른 하늘에서 치는 저 벼락이 나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길을 가고 나가겠어요? 한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한때 유행한 게 있어요. 벽조목 부적. 벼락을 맞고 죽은 대추나무로다 만든 부적.
그게 관광지마다 하여간 그때 쌓였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았길래 저렇게 많나? 생각해 보세요. 관광지마다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왜 그렇게 벼락을 잘 맞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벼락 것이 다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란 말이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족점에 그게 열쇠오리가 됐든 뭐가 됐든 라고 해서 그걸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꺼이 사람들이 비싸게 샀고 벼락을 맞아도 내가 안 맞고 우리 집 대추나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이 우리 집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 벼락이 나를 때리지 않고 우리 집 울타리에 있는 대추나무를 때렸다. 그렇으니까 내가 비싸게 팔지 그 대추나무를. 부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시죠. 우연한 일어난 일도 없고 누군가는 벼락을 맞지만 누군가는 그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로 돈을 벌죠. 지금은 판이 뒤집히는 시점. 판이 뒤집힐 때는 그 판이 어떻게 뒤집힐지 알 수가 없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걸 누가 보장해줘? 어느 누구도. 판이 뒤집힐 때는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더더군다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뒤집힐 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을 두는 분들은 알아요. 양군마가 있으면 참 힘듭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살릴지 아니면 둘을 다 살릴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상대방이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아. 대상이 없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있어. 바둑에 절대 고수였던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지고 눈물을 펑펑펑펑 울었어요. 당시 바둑계의 최강자였던 이세돌은 자신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떼서 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이세돌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파고와 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는 걸 보고 야, 왜 저걸 저렇게 지나, 아이고 저거 하수니까 그렇지, 내가 가면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세돌이 나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들어 딱 앉아서 발둑을 딱 두는데 마치 천미타가 넘는 절벽과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 바깥에 봤을, 남이 뚫 때 봤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앉아서 뜨니까 알파고의 그 강함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 그 두세 배로 강해.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지고 눈물을 흘렸어. 이세돌이 5번 떠서 4번 지고 1번 이겼지. 그 당시에 이세돌과 라이벌이 상후라고 하는 중국 바둑기사였는데 이세돌이 4번 진 걸 보고 비웃었어요. 나는 5판 다 이겨. 그래서 이세돌의 상호가 진짜 알파고가 맞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패. 전패당하고 상호가 눈물을 펑펑펑펑 쏟았죠. 이세돌이 뛸 때는
자신이 5번 다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이세로는 5판에서 1판이라도 이겼어. 인간의 역사에서 알파고와 바둑을 떼어서 이긴 유일한 인간이 이 지구상의 이세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웬 바둑 타령하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곤마라고. 판을 바꿔야죠. 바둑판에서 장기판으로 바꿔야지. 장기판은요, 빅수라는 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비기는 장기. 왜 그걸 빗장을 친다고 그러죠. 약자의 최선택이 뭔 줄 알아요? 장기를 이기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건 약자의 최선택이 아니에요. 약자의 최선택은 장기를 비기는 거예요. 물론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죠. 그러나 약자의 입장에서는 장기를 비기는 게 최선이에요. 옛날 고려가 세계 최강 몽골과 40년 전쟁을 했어요. 고려와 몽골의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그럼 뭐냐? 빗장이 무승부. 그래서 고려 왕실이 살아남은 거예요. 죽음이 쓰나미고. 당신이 살 유일한 한류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만이 당신을 살리죠. 내가 아까 그랬어요. 우연은 없다고 부처님 말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죽음의 쓰나미에서 휩쓸려 죽는 것도 죽음의 쓰나미가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그건 당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대한민국 양곤마라는 것은 바로 당신도 그 양곤마 그 바둑판 위에 돌이라는 거예요. 단 그 돌이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의 차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돌이 검은 돌이냐 흰 돌이에 따라서 그것이 양곤마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빗장을 이야기한 거고. 고려가 몽골과 40년 전쟁을 하고도 왕실이 살아남은 거는 고려가 몽골에게 그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삿배졌다 발랑부터 빠졌네. 아라한타나 쩌떼저라 봤다면서. 떼었달라다 수키타 이눌라부타 사산의 아로까 수키타 후타 사사테. 사빠부타노베나 사빠담마노 사빠 상카노베나 사다수티 반트. 부타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해 주고 있기. 담마의 실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해 주고 있기. 상가의 실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구원해 주고 있기를 사두. 아라항사마사부터 바가와 부땅바가와따 부토민 또 붙이니까. 스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담모미다또 담모.
서이빤노 사와또 사와카 상고 상강남이 상고미나 또 상가에 의지하겠습니다.